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40해를 함께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그 밤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아내가 떠난 지 4해가 지났어요.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아픈 건 결국 남은 사람이 알아서 견뎌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창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지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었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내를 떠나보낸 72살 남자가 다시 사랑을 배우게 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가을이었지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72해를 살아온 한 남자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밥상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어요.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은 한참을 멈춰 있었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양이 많았지요. 둘이 먹던 습관이 아직 남아서 밥을 지을 때마다 두 사람 분량으로 짓곤 했거든요. 그러다 남은 밥을 냉동실에 넣고 또 넣고 결국 버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사소한 일인데 그게 참 마음을 아리게 하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지 어느새 4해가 지났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었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었거든요. 아픈 건 남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견뎌야 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 수저 하나, 국자 하나. 싱크대 앞에 서면 예전에는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아주던 손길이 떠올랐지요. 이제는 혼자서 씻고 혼자서 닦고 혼자서 찬장에 넣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답니다. 공기업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로 35년을 일했지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현장을 돌고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끝없이 늘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할 게 없었지요. 밥은 혼자 먹기엔 늘 많았고 텔레비전은 켜놔도 대화는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답니다. 집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없는 공간인 줄은요. 거실 한쪽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지요. 아내와 함께 찍은 제주도 사진이었어요. 은혼식 기념으로 갔던 여행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그 주름이 참 예뻤었답니다.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 때가 있었지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밥은 먹었냐고 나 혼자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거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야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로웠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섰어요.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불광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지요.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둘씩 짝을 지어 앉아있는 모습이 많았지요. 누군가는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답니다. 부러운 건지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건지.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걷다 보니 동네 도서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은평구립 도서관.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있었지요. 현관에 들어서니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그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2층 열람실로 올라갔어요. 창가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곳에 앉았지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보였어요.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아무 책이나 집어들었어요. 무슨 책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책장을 넘기는 게 좋았지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덜 외로웠거든요. 그때였어요.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 앉았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지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 사람도 책을 펼쳐 들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냥 각자의 책을 읽었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바스락 들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그 사람의 존재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책을 읽는 척하면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곤 했지요. 안경 너머로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도 했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을 제자리에 꽂고 가방을 챙기더니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지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가슴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더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내일도 도서관에 가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 창가 자리가 좋았거든요. 다음 날도 도서관에 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요. 자꾸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으면서도 스스로에게는 그냥 책을 읽으러 왔을 뿐이라고 되뇌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같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은빛 머리카락을 역시 단정하게 묶고 있었지요. 열람실을 둘러보더니 맞은편 자리가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그쪽으로 걸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는 모습을 지켜봤지요. 그 사람도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왜인지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멈춘 것처럼 한참을 바라봤지요.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인사였지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했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이 들다니 스스로가 조금 우스웠어요. 그날부터 도서관에 매일 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 사람도 늘 같은 시간에 왔지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가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작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열람실에 사람이 많았어요. 창가 자리 2개 중 하나가 이미 차 있었지요.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빈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다 맞은편 자리 늘 앉던 그 자리를 바라봤지요.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무심코 손을 들었답니다. 옆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앉으라는 뜻이었지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이니까요. 그 사람이 가만히 이쪽을 바라봤어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천천히 걸어와서 옆에 앉았지요. 나란히 앉으니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더라고요. 책 냄새와 함께 은은한 비누 향기가 느껴졌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지요. 책장을 넘기는 손이 괜히 어색해졌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각자의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침묵인데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리를 내어줘서 고맙다고요. 목소리가 참 고왔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울림이 있었지요. 괜찮다고 어차피 비어있던 자리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는지 모르겠답니다. 그 사람이 살며시 웃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더라고요. 그 미소가 가슴에 오래 남았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요.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도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더라고요.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당신이 떠나고 4해가 지났는데 다른 사람을 보며 웃고 있다고. 그게 죄책감처럼 느껴졌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유채 꽃밭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그 웃음이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추억만 안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되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도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고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비에 젖어 더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 오는 날 도서관은 참 좋다고요. 바깥은 시끄러운데 안은 조용하니까 마음이 가라앉는다고요. 맞는 말이었지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커피 향도 희미하게 났지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답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게 되었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과거만 돌아보게 되니까요. 그 말에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뭔가를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말을 아끼는 것 같았지요. 그게 고마웠어요.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잃어본 사람은 상대 아픈 데를 안 찌르게 된다고요. 자기도 그렇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답니다.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아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답니다. 비가 그칠 무렵 도서관을 나섰어요. 현관 앞에서 그 사람이 우산을 펴는 걸 봤지요. 우산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비가 올 줄 몰랐거든요. 잠깐 망설이고 있으니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같이 가도 괜찮냐고요. 어디까지 가시냐고요. 불광천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도 그쪽이라고 했지요. 한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어요.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비에 젖었지요. 그런데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쪽으로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답니다. 내 어깨가 젖는 건 괜찮았어요. 불광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지요. 빗줄기가 천수면에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산책로에는 사람이 없었고 젖은 낙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이 살짝 스쳤어요. 우산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손끝이 겹쳤지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서로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니, 거둘 수가 없었지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심장 소리도요.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뗐어요.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산책로 끝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어요. 처마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요.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고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냐고요. 정우라고 했어요. 박정우. 그 사람이 살며시 웃으며 자신도 이름을 말했지요. 은숙이라고요. 최은숙. 예쁜 이름이라고 무심코 말이 나왔어요. 순간 부끄러워서 커피를 홀짝이었지요. 그 사람이 낮게 웃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니 새삼스럽다고요. 고맙다고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더라고요. 빗방울에 젖은 낙엽들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그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도서관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에 또요. 그렇게 대답했지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베이지색 카디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어깨가 조금 젖어 있었어요. 일부러 우산을 이쪽으로 기울여줬다는 걸 그제야 알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콧노래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들다니 스스로가 놀라웠답니다. 그날 저녁 밥이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 왜인지 덜 외로웠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 능선 위로 노을이 물들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숙 씨.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지요.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게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내일이 기다려졌답니다. 그런 기분 참 오랜만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고 해가 지면 불광천을 걸었지요. 편의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은숙 씨는 초등학교 사서로 30년을 일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행복이었다고요. 퇴직하고 나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그래서 도서관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책 읽어주는 목소리가 참 좋으셨겠다고 했어요. 은숙 씨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들이 졸려할 때도 있었다고요. 자장가처럼 들렸나 보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은숙 씨 목소리가 원래 편안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말했지요. 자장가 같은 목소리라고요. 은숙 씨의 귀가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린 소녀 같았답니다. 어느 날 불광천을 걷다가 작은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 위에 노란 은행잎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흩날렸어요. 은숙 씨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이 참 짧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데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슬프게 들렸어요. 가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았지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쁜 것들은 다 짧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무심코 은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잡고 나서야 내가 뭘 한 건지 깨달았어요. 은숙 씨가 놀란 듯이 손을 바라봤지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을 빼야 하나 이대로 있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그런데 은숙 씨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에 살짝 힘을 주더라고요. 떨리는 건 나만이 아니었지요. 은숙 씨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은행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지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맞잡은 손은 따뜻했어요. 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저도요. 그렇게 대답했지요. 목소리가 갈라졌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은숙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기쁜 만큼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아내 사진 앞에 섰지요. 당신이 떠나고 4해가 지났는데 다른 사람 손을 잡았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요. 당신은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그때는 그 말이 싫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사진 속 아내에게 물었지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아내의 웃음이 대답 같았어요. 괜찮다고. 당신이 웃으면 나도 좋다고.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지요. 은숙 씨 손의 온기를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요? 설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웠지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했어요. 내일도 은숙 씨를 만나고 싶다는 것. 그 마음만은 분명했답니다. 며칠 뒤 은숙 씨가 도서관에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들어왔는데 그날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나자 불안한 마음이 커졌지요.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도서관에서 만났을 뿐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불광천 산책로를 걸었어요. 혹시 마주칠까 싶어서요.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요.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저만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베이지색 카디건, 은빛 머리카락, 은숙 씨였지요. 반가운 마음에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이상했지요. 은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울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지요. 다가가야 할지 멀리서 지켜봐야 할지 몰랐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옆에 앉았어요. 은숙 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좀 그랬다고 대답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캐묻고 싶지 않았지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니까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은숙 씨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이 기일이라고요. 딸의 기일.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아이가 있었어요. 딸이요. 23세 교통사고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은숙 씨는 45이었다고요. 그 일 이후로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서로를 탓했어요. 그날 왜 차를 태워주지 않았냐고, 왜 혼자 보냈냐고. 상처 위에 상처를 더했지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25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프다고요. 이 나이가 되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기일만 되면 그때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아이를 잃은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은숙 씨가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은숙 씨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지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은숙 씨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부어 있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무심코 이마에 손을 가져갔어요. 앞머리에 붙은 낙엽 조각을 떼어주려고요. 손끝이 이마에 닿았지요. 은숙 씨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마에 닿은 손이 그대로 뺨으로 내려왔지요.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어요. 따뜻하더라고요. 은숙 씨의 뺨이. 고마워요, 정우 씨. 은숙 씨가 낮게 말했어요. 눈을 감더니 뺨에 닿은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지요.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것. 혼자 울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이 가슴속에서 분명해졌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은숙 씨의 아픔을 알게 되니 마음이 저려왔지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당신이 아이를 먼저 보내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은숙 씨가 참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아픔을 안고도 25년을 살아왔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내일도 만나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은숙 씨의 손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만 만나던 게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북한산 둘레길도 걸었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불광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초겨울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요. 은숙 씨가 목도리를 여미는 걸 보고 무심코 내 목도리를 풀어 건넸어요. 괜찮다고, 춥지 않다고 사양하더라고요. 그래도 받으라고 했지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은숙 씨가 웃으며 목도리를 받았어요. 정우 씨 냄새가 난다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냄새라고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지요. 이 나이에 이런 말에 부끄러워하다니 스스로가 우스웠답니다. 산책로 끝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노을빛이 은숙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외모만 봤는데 이 나이가 되니 눈빛이 보이고 표정이 보이고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은숙 씨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지요. 아픔을 안고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알았으니까요. 은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우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아내분이요? 잠시 말이 막혔지요.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숙 씨라면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40해를 함께 살았다고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특별한 게 없었는데 그게 또 특별했다고요. 아침마다 밥 짓는 냄새가 좋았다고요. 잔소리도 했지만 그게 다 걱정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손을 잡고 오래오래 살라고 했다고요. 그 손이 아직도 느껴진다고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은숙 씨가 내 손을 잡았지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씨를 사랑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지요. 처음이었어요. 아내 떠나고 누구 앞에서 우는 게. 은숙 씨가 어깨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더라고요. 그 품이 따뜻했어요. 아내의 품과는 달랐지만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있었지요. 위로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제야 알았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은숙 씨의 품 안은 따뜻했어요. 고개를 들어 은숙 씨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숨결이 닿을 만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꽉 쥐었지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숨을 참았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기울어지더라고요.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떨렸어요.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웃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웃었어요. 왜인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웃는 게 이상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좋아해요, 정우 씨. 은숙 씨가 말했지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좋아한다고요. 나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은숙 씨가 좋다고요.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죄책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요.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지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아내가 저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괜찮아요, 정우 씨. 은숙 씨가 말했어요. 아내분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당신이 다시 웃게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은숙 씨가 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손길이 참 부드러웠어요. 집에 바래다 줄게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났어요. 은숙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지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매일 만났지요. 도서관에서 산책로에서 작은 식당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혼자였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은숙 씨를 초대했어요. 처음이었지요.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게 아내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없었어요. 은숙 씨가 현관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따뜻한 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우 씨 냄새가 난다고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지요. 거실에 아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은숙 씨가 사진 앞에 멈춰 섰지요. 예쁜 분이시네요. 조용히 말했어요. 눈이 웃고 계셔요. 좋은 분이셨나 봐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다고요. 은숙 씨가 사진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 씨 잘 챙기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숙 씨가 돌아서며 말했지요. 질투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정우 씨가 행복한 게 가장 좋으실 테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내도 그랬을 거라는 걸 알았지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었으니까요. 저녁을 함께 만들었어요. 된장찌개와 달걀말이 시금치 나물. 소박한 밥상이었지요. 은숙 씨가 옆에서 팔을 썰고 나는 찌개를 끓였어요.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게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예전에 아내와 이렇게 했었지요. 서로 부딪히면서 웃으면서.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잠깐 멈칫했어요. 은숙 씨가 눈치를 챘지요. 괜찮냐고 물었어요.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다고요. 이렇게 함께 요리하는 게 오랜만이라 좋다고요. 은숙 씨가 살며시 웃었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지겨웠다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밥이었지요. 혼자 먹을 때는 몰랐던 맛이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같은 음식도 다르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북한산 능선이 보였지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은숙 씨가 머리를 어깨에 기대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이 나이에도 이런 떨림이 있구나. 새삼 놀라웠어요. 정우 씨. 은숙 씨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맙다고 했지요. 은숙 씨가 내 곁에 와줘서. 손을 잡았어요. 은숙 씨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지요.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은숙 씨. 네. 나 앞으로도 은숙 씨 곁에 있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결혼 같은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아플 때 서로 곁에 있어주고. 그러고 싶어요. 은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대답을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답니다. 나도요, 정우 씨. 은숙 씨가 말했어요. 나도 정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서로를 끌어안았지요. 품에 안기니 은숙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두근두근. 내 심장 소리와 겹쳐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더라고요. 창밖에 달이 높이 떠올랐지요. 은숙 씨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숨결이 닿을 만큼. 거리가 좁혀졌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지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갔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낯설었지요. 그런데 따뜻했어요. 은숙 씨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눈가의 잔주름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낯설고도 따뜻했거든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지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이 축복처럼 느껴졌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지요.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불광천을 걸으며 사계절을 보냈어요. 은숙 씨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큰 이사는 아니었지요. 집 몇 개와 책 몇 상자.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집이 달라졌어요. 밥 짓는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있었지요. 아내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걸려 있어요. 은숙 씨가 가끔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정우 씨 잘 챙기겠습니다 하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이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요. 아내와 은숙 씨가 나를 함께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북한산 능선 위로 노을이 물들어 있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은숙 씨가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정우 씨. 은숙 씨가 불렀지요. 응.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다고 대답했지요. 진심으로요? 나도요.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다고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요. 하지만 행복해도 되는 거였어요. 남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떠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요. 사랑이란 게 참 신기해요. 젊을 때는 뜨겁고 격렬한 줄만 알았는데 이 나이가 되니 다르더라고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깊었어요. 상대의 숨이 편한지 먼저 살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지요. 은숙 씨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은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정우 씨 덕분이라고요. 서로 덕분인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구해준 거였어요. 외로움에서 슬픔에서 죄책감에서 함께 손을 잡고 빠져나온 거였지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붉다가 보랏빛으로 보랏빛에서 남색으로 바뀌어 갔지요. 은숙 씨가 머리를 어깨에 기대 왔어요. 따뜻했지요. 이 따뜻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 나는 다시 사랑을 배웠어요. 조심스럽게 늦게 그래도 진심으로요. 그리고 알게 되었지요.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는 걸요. 남은 사람이 숨쉬는 방법일 뿐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숙 씨가 잠든 것 같았지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내 사진을 바라봤지요. 달빛에 사진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